네, 이 내용 취재한 진기용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 기자. 네. 우선 이렇게 병원에서 조제할 수 있는 약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약들이 병원에서 조제가 직접 가능하다 이런 목록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사들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국이 없는 지역이거나 또 재해가 발생해서 약국이 사실상 없어졌을 경우 등 이런 지역 상황에 따른 규정들이 있고요. 또 환자가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혹은 후천성 면역 결핍인 상황이라는 등 이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앞선 사례처럼 주사제 형태로 투약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 약국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와 처방이 가능한 건데요.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는 의사에게 복약 지도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주사제 형태, 그러니까 이제 자가주사 약인데 이 약이 늘면서 또 논란이 많다고요. 네, 앞선 리포트의 사례에서처럼 이런 자가주사 약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뇨약인 인슐린이 있겠고요. 또 요즘 다이어트 주사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싹센다 등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또 SNS 상에서도 나 혼자 이렇게 주사 맞았다 이런 후기 올려놓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게 환자가 일일이 약국 돌아다니고 매일 병원 가는 이런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처방이 많아지는 건데요. 하지만 주사라는 게 꼭 약품에 문제가 있어서 부작용이 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약 보관을 서툴게 했다거나 투약 방법을 잘못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가 의견 보시죠. 그만큼 편리한 만큼 부작용이 같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것도 보관 문제도 문제가 있고 항상 그 주사제 자체에 한 출혈이라든가 감염, 그다음에 통증, 단독으로 혼자 있을 때 맞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즉 부작용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런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사에게는 또 복약 지도의 의무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가주사 편리하다고 무조건 처방받고 볼 게 아니라 병원도 환자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의사들의 신중한 처방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기용 기자였습니다.